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8월 CPI를 주시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줄어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 증시 관련주 움직임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36% 상승했고 코스닥은 0.18%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선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오늘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오늘 좀 빨갛게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체결 지수는 우선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하면서 2,563.56포인트, 코스닥은 0.31% 오름세 연출하면서 915.39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1%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1%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53% 강보합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1.25%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 SDI가 0.52%, 현대차가 0.16%, 네이버가 0.47%인데 전반적으로 테슬라발 상승 곡선을 톡톡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34%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에코프로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에서 100만 선 다시 되찾는 모습 기대할 것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티노 헬스케어가 0.3% 소폭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포스코 DX는 0.00%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가 1.25% 넘게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3%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가 보합권 그리고 SM과 루닛이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져서 장 직후부터 어떻게 상황 연출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56%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다월투자증권 이성욱 차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쪽은 이제 나노신소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시장 상황은 좋진 않죠. 하지만은 이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CNT 조전제에 대한 뷰는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CNT 조전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응급대 쪽에서 전자 이동성이나 여러 가지 실내부 입적, 팽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CNT 조전제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계속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나노신소재가 이 캐파 증설과 함께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3,000톤에서의 이 캐파가 지금 현재는 예상치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죠. 이제 2026년에는 이 8만 톤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의 특히 음식뿐만 아니라 양극재도 그렇고 이 CNT 조전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지금
급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게 어떤 좀 수혜가 뭐 다른 도전제 뭐 기업들보다도 이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이시엔 도전제에 대한 어떤 생산 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쟁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을 떠나서 나노 신소재가 잘 대응을 하고 있죠. 뭐 미국이나 또 이제 유럽, 중국 쪽에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현지화를 많이 좀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나노 신소재가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자금에 대한 어떤 여력, 현금이나 이런 부분만 더 있다고 한다면은 나노 신소재의 생산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구간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매우 묻히는 상황에서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나노 신소재에 대한 점수는 계속 좀 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이성 차장님의 첫 번째 주식은 CNT 도전제 하는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쪽은 이제 기용 의료기기 쪽 기업인데요. 바로 이제 파마리서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7월 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쉬는 구간이 8월 달에 좀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주가 추이나 본다고 하면은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느낌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상반기 때도 역대급 실적을 좀 달성을 했죠. 뭐 그런 점에서 이 하반기도 저는 뷰는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의료기기 매출액이 2022년 작년 대비해서 3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파마리서치가 의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에서도 성장률이 60% 이상이 넘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이 설정에 대한 고공 형제는 계속 지금 상반기도 나왔었고, 하반기 때 당연히 도와주겠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 방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 수요뿐만 아니라 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피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관광 코스,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방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요도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죠. 뭐 그리고 이 우리나라 쪽에서의 뭐 경쟁 강도보다도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 경쟁 강도가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해외 쪽에서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은 그전부터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파마 리서치에 대한 뷰는 저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더욱더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 파마 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면 19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8월 중순에 15만 8,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원대 내려왔죠. 근데 이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격이 8월 중순에 대비해서는 정말 매수하기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파마 리서치 좀 매수 관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나노 신소재, 기관 투자자가 11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역시도 굉장히 좋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12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상승 곡선 그려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저희 뚜껑 한번 열어봐야죠. 우선 미국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내림세 연출합니다. 1,327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87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테마 다시금 짚어보겠습니다. 로봇주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가 몰려오고 있는 듯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세 보여줬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세계 폐암학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566.74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0.62% 상승하면서 918.25포인트에서 출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부터 먼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0%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소폭 내림세를 보여줍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7% 시초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가 0.95%에서 1% 넘게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화학 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1.43% 상승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굉장히 붉게 타오르고 있네요. 자, SK이노베이션은 1.13%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반면에 S-오일이 소폭 하락세입니다. 오랜만에 국제 유가가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소폭 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0.29% 약보합,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0.92%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금양이 2.51% 급등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2.19%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0.60%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랜만에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1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역시도 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87%에서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고 한화오션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49%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볼게요. 네이버도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의 모습이 그래도 좀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네이버가 1.18%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31%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시장에서 지금 시초부터 6.67% 급등한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이 1.19% 상승, 그리고 NC소프트가 0.61% 상승, 하이브도 0.41%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1.38%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하고요. 저희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붉은 모습 보여주면서 종목군들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는 종목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드문드문 파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주가 그동안의 상승폭이 너무 커서일까요? 오늘은 좀 매물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매물 출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59% 하락하고 있고요. T-로보틱스는 3.49%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로보스타 역시도 2.40%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이 1% 넘게 상승, 그리고 CIS가 1.50% 상승하고 있고요. 윤성 FNC가 1.17%, 그리고 PNT가 1.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내에서도 상승과 하락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상승이 굉장히 컸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1.43%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1.21%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시장 시초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1.85%,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제약 쪽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HLB가 0.51% 약보합세에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57%, 삼천당 제약은 0.97%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이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까지도 좀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보여줬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붉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파란 모습 보여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펩트론은 1.95%,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보로노이가 2.96%, 3% 가까이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반도체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살펴보시면 파두가 5.13% 급등하고 있고요. HPSP가 0.15%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0.37% 하락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1.3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인텍플러스가 3.69% 급등, 가온칩스가 2% 넘게 급등하면서 그래도 전장에서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는 상승하는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별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6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0.2%, 어제 코스닥이 좀 눌렸었죠. 되튀는 게 좀 강합니다. 0.5% 이렇게 강하게 튀고 있는데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이런 순서로 좀 되고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 유통 이쪽이 좀 강하네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사고는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마이너스 625억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345억.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해도 벌써 1,0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은 지금 6분 정도 지나고 있는 시간에 벌써 퍼붓고 있는 거죠. 기관은 약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로 좀 가보죠.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으로 156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거면 155억 6억을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1.5%가량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가 좀 오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죠. LG화학, 현대차, 포스코피처 같은 맥락에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최근에 심리적 지지선 30만 원 선, 100만 원 선 각각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밑에 하회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매물을 조금 맞는 이 느낌입니다. 오늘 어쨌든 프로그램은 순매수가 23억 들어오는 에코프로 BM 0.5% 올라와 있고요. 31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와 있는 에코프로 0.5%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죠. 프로그램 158억 순매수입니다. 그 뒤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이버, 현대차 이 순서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67억 58억 이렇게 좀 잡혀 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으로 가서도 에코프로 BM 오늘 약하지만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SM도 오늘 프로그램 9억 정도 들어오면서 1.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볼까요? 하이닉스 1등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로 마이너스 1.5%. 아무래도 화웨이폰에서 SK 하이닉스 LPDDR5 칩이 발견됐다는 이런 소식이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느낌입니다. 자, 삼성, SDI, 테슬라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마이너스네요. 오늘 프로그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103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로 맞으면서 마이너스 0.17%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두산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3.8% 이렇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은 63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인벤티지랩, 포스코 DX. 최근에 포스코 DX가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조금 밀리고 있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28억 정도 이렇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니까 말이죠.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방향인데 특히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더 얻어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국이나 어떤 중국과는 반도체 쪽에서 나왔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가장 좀 밀접한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 S 어떤 반도체 공급망이나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양분에 재편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보는데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이 민감도가 더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라이센스 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수급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것보다도 그나마 리스크는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로 발해 공장, 또 이제 우시 공장에서 거의 뭐 낸드 플래시나 디램 본다고 했을 때 몇십 %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죠.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은 잠시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그전에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을 탈피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의 좀 계획적인 부분은 좀 차질이 있었는데 뭐 SK하이닉스에는 이제 숙세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 견고하기에는 좀 힘들죠. 시간은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또 이 AI, 이 반도체에 HBM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좀 빨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선택하려면 SK하이닉스를 좀 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삼성전자에 좀 점수를 좀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뭐 두 기업 다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 어떤 그 실적 그 수익이나 어떤 좀 관리해야 되는 방안 쪽으로 이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짚어봤고요. 자, 이제 두산 쪽으로 가볼까요? 두산. 최근에 로봇주들 많이 올라갈 때 두산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최근 무슨 일이 있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바로 코앞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거의 뭐 40~50% 올랐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보니까 플러스 8.5%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두산이 올라가니까 말이죠. 두산 올라가는 것만큼인가요? 그 다른 로봇주들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레인 로보틱스 마이너스 3.8%, 뉴로멜까지 마이너스 0.8, T로보틱스 마이너스 3.7, 로보스타 2.2%. 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두산이 대장주로 올라간 게 언제까지 갈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두산의 어떤 지분 가치나 여러 가지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증권사에서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목표주가 높여주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수급에 쏠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영업 가치나 지분 가치가 지금 따로 매겨주고 있죠. 이 부분이 참 그 두산의 이 가치를 높인가, 만약 지분 가치로만 좀 높인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뭐 상장한 이후에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영업 가치까지도 두산의 지금 그 목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가치가 거의 1조 수준으로 가고, 뭐 지분 가치는 뭐 5조 이상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순차익금도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 두산의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말씀하셨을 다른 로봇주들에 대한 유동성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상장에 대한 전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 쪽으로의 유동성도 좀 몰리는 모습도 나타나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협동 로봇을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어떤 시장 캐파나 그런 부분은 1등이죠. 뭐 그러면은 제품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품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로봇 전체적으로는 지난 주까지 좋았지만은 약간의 좀 유동성에 있어서 이제는 좀 변별력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산업 로봇보다도 협동 로봇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전망은 지금은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장 초반에는 뭐 테슬라 급등한 영향으로 조금 강세로 보이는가 싶더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30만 원 선, 100만 원 선 각각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오늘 조금 회복하나 했더니 뭐 더 밀려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2차전지, 뭐 인버스 ETF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 향이 아니라 이 어떤 그 매도에서 뭐 보유 뭐 이런 관점을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떤 펀더멘탈 또 이제 뭐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벤트들이 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저항이 있는 걸로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바닥을 다진다는 것보다도 그전만큼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떨어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하는 부분은 좀 지향의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지켜보는 게 관망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함께하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리뷰부터 한번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테마가 오늘 좀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선도 하락세고요. 지능형 로봇 그리고 AI, 어제 좀 강했었던 제약바이오도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지금 테마성 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주요 매크로들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이슈로 빠르게 좀 수급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에 뭐 큰 폭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 뭐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뭐 대형주는 조금은 멈춰주면서 이렇게 좀 이슈나 모멘텀이 있을 때 좀 이런 수급 쏠림의 이런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철저하게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해서 확정을 좀 지으시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일본 매체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소식 들려오는 대로 이야기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개장 특징도 탑5 코스피, 코스닥 알아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도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투자증권은 11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액화 천연가스 업스트림과 해상풍력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업스트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데요. 계속해서 해당 종목 살펴보기로 하고요. 2위는 KC, 3위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탄소 섬유 생산을 확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4위는 DY. 지난달 현대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소식에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연말 북미에서 레벨4 로보택시가 나온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함께 리뷰해보기로 하고요. 5위는 두산이 차지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감에 어제 25%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는 옵트론텍. 얼마 전에 삼성전기 미국 전기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한 종목입니다.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면 좋겠고요. 2위는 넥스트칩. 자율주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텔레치스도 오늘 같은 이유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유럽 최대 자동차 쇼 IAA 2023년 첫 참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한다는 소식 텔레치스에서 전달해 왔고요. 4위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5위는 라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0.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이 오늘도 굉장히 강합니다. 7% 넘는 급등세. 효성첨단 소재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KC도 4.91%, 5%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DY도 4.80%.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군들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효성그룹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일부 증설 관련된 이벤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탄소 섬유 부분이 지금 상업용 항공기 쪽에서의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항공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 미국장에서도 이제 항공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기주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탄소 섬유에 따른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레깅스라든지 이런 부분 아웃도어 쪽에서도 이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요도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가 쪽에서의 좀 강세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Q단 이런 좀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거기다가 이제 풍력 쪽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풍력 쪽에서도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풍력 쪽도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설치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결국엔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그쪽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과도 조금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기조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지상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뭐 바다에서는 LNG선 이런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탄소 배출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된 수요는 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좀 뚫어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종가상 50만 원에서 51만 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시고 그 위에 상승 탄력을 좀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42만 원 정도가 다시 왔을 때 재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거나 이럴 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해당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알아봤습니다. 탄소 섬유 증설 앞당기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다만 종가를 확인하면서 주가 움직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5% 넘게 급등하면서 48만 2천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텔레칩스가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넥스트칩도 6.88%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11% 그리고 라닉스 6% 전반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텔레칩스로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라이코홈이라는 종목도 뭐 장 초반에 상한가도 진입을 했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발 슈퍼컴퓨터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속성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사실상 자리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조금 뜯어보면 이제 충전에 대한 이런 인프라 자체가 테슬라발로 다 연결이 지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좀 사실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관심도를 좀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테슬라도 10% 넘게 올랐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가 2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무려 60%가 넘게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그 강력한 좀 테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든지 좀 급등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익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이슈를 좀 주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미 시간이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종가 또는 내일 시초의 흐름을 보시고 해당 테마를 좀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뭐 테슬라가 10%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된 기대감이 뻗어지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커지거나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AI 관련된 이벤트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 있다. 다만 현재 위치가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텔레칩스를 꼽아봤습니다. 테슬라발 슈퍼컴퓨터 이슈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자리 자체가 최근 급등세로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유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는 쪽이 그런 산업들이 좀 성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보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적으로도 뭐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본업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Q단에서는 약간의 조금 뭐 저조한 약간의 좀 횡보 기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도부터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후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NG선이라든지 뭐 고부가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신조선가도 31개월째 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적은 한 5차례 정도밖에 없다라고 알려질 만큼 조선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현대 상호중공업이 이제 국내 조선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초과 수주를 좀 진행을 했는데 무려 220%를 넘게 진행을 했죠. 근데 해당 조선 회사를 좀 주목해서 봤을 때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룹 차원으로 봤을 때도 수주 잔고가 90% 정도 차지를 하고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내 뭐 목표치는 충분히 좀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조들은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제 대금 자체를 한 4번 정도 나눠서 하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의 결제 대금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된 거는 결과적으로 한 2년 전에 수주 물량을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런 타이트한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의 개선 기조들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배를 인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이런 좀 이 장부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도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산업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의 궤도를 벗어나는 쪽에 이제 조선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시설도 가장 최신식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룹별로 봤을 때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지수사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같이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대 미포 조선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부가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선업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산업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본업적으로도 조선업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지금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만 4천 원부터 12만 원 라인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5만 원대 보고 있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뭐 아직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좀 많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만 8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2차 매수의 시작 가격으로 설정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1만 4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인데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확인해 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 또한 한 3-4달 전쯤에 한번 소개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 사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루아피 인수가로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클리어랩 인수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진단 기업들 뭐 진단 키트들이 좀 사실상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도 한 66% 정도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적으로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이제 클리어랩 인수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뭐 FDA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유럽 쪽에서는 EU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허들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체 랩실에서 이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진출이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자체가 최진단 시장에서는 40%로 가장 큰 세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연평균 4에서 6%에서 7%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기 진단으로 최근에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진단 키트로만 생각을 하시는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추가적으로 3곳에서 4곳 정도를 더 인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미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좀 성장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AI 의료 진단 쪽으로도 지금 사업 영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관련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젠큐릭스라든지 지니너스 같은 이런 회사들과 MOU를 맺었고요. 관련된 이제 암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조기 진단 쪽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기타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체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5,740원인데 루아피가 인수했었던 평균가가 12,000에서 13,000원이거든요. 이게 2대1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아직도 인수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할 때 해당 가격을 상단으로 보고 인수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이런 체외 진단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상 코로나 기간 때 이 진단 키트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M&A라든지 신규 산업에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 PER 2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선 굉장히 좀 참혹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신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단주들 뭐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찍거나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산업의 기대감들 충분히 이 종목으로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체외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 테마로만 불릴 게 아니죠. AI 의료 진단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지켜보면 굉장히 좋을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5,400원 라인으로 일단 21선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로 8,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진단 클리어랩에 대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8,000원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에서 한번 매물로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되 해당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때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단기간에 많이 눌리면서 좀 발목이 잡힌 물량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950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좀 룸을 넓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좀 급등락이 최근에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가격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클리어랩 인수와 루아피 인수가가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이 종목도 좀 2차 매수 밴드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랩지노믹스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에서 5,800선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50원대에서 잡아주셨는데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다시금 담아볼 수 있는 2차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뭐 강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관심이 많은 주식이 두산이잖아요. 두산 오늘 5.4%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로 간단하게 PSR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SPG 얘기할 때 상당히 PSR이 낮다 그랬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 100까지 된다. 이렇게 상당히 높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티로보틱스 주가가 쭉 밀리고 있는데 다 보시면 PSR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이제 공모가, 공모 예전가는 어디 기준으로 오냐면은 뉴로메카, SBB테크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올라오는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도 프로그램으로 지금 185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두산이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로봇주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산 그 로보틱스가 10월에 상장을 하면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뭘 살까요? 두산을 살까요? 두산 로보틱스를 살까요? 두산 로보틱스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산은 주가가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산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관계랑 비슷합니다. 로보틱스가 좋아지면 로보틱스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두산 주가는 별 영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드리면은 이쪽도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관계가 사업회사가 내려가는데 지주회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못 견디는 회사가 너무 높이 있었다가 보니까 오늘
주가가 내려가는 폭이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4% 내려가고 에코프로 BM이 2.6% 내려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주회사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내려갈수록 에코프로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가면서 모멘텀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오늘 양봉치고 위에 좀 깃발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두산도 조금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코스피 테슬라 훈풍에도 불구하고 2,550선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고요. 개장전에서 지금사 나노신소재 파마리서치 이쪽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말아서 HD 한국조선해양 랩지노믹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핵심을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네, 오늘 강관우 앵커께서 우리 끝까지 이야기 더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